17연대는 옹진반도에 단독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전쟁 1년 전인 1949년 5월 21일부터 11월까지 연대급 규모의 대규모 교전이 발생하는 등 전쟁 이전부터 분쟁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중앙의 노란선은 38도선입니다. 1950년 6월 중순부터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북한군의 고위 간부로 보이는 군인의 시찰하는 모습이 자주 식별되었으며 22일 야간에는 취하 일대로 이동하는 차량 대열이 끊임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17연대 1대대 화기중대 기관총 소대장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군이 기동훈련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17연대장이었던 백인엽 대령은 북한군의 수상한 군사활동 관측에 대규모 국지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육군본부에서는 특별경계령을 해제하고 휴가와 외출을 허용해버립니다. 연대장은 경계령 해제 조치에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북한군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육군본부에 수차례 보고하였는데 야, 이번에 진짜 큰 거 온다. 육군본부에서는 특별경계령 해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연대장은 육군본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백인엽 대령은 엄정한 군기와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패튼 장군과 비슷한 강골의 성향이 자신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예하 부대장들을 연대본부로 집결시킨 뒤 18시부로 전투진지를 점령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밤새 남측이 먼저 공격했다라는 대남선전 방송만 반복됐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북한의 전면 남침 하루 전날인 6월 24일 밤이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전쟁 당시 가능한 정확한 부대 위치를 찾기 위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사와 작전 상황도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참고하고 있으며 지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상황도를 실제 지형을 통하여 작전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17연대 1대대는 연대의 좌측에 배치된 대대로 서쪽 두락산부터 동쪽 충무고지 일대까지 14km의 넓은 정면을 부여받았습니다. 대대 좌측에는 2중대를, 우측에는 3중대를 배치하고 1중대를 예비부대로 대대본부에 배치하였습니다.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17연대가 방어 중인 진지에 대해 강력한 공격준비 사격을 시행합니다. 공격준비 사격이란 적을 공격하기 이전에 적군의 방어체계를 약화시키기 위한 화력 타격을 말합니다. 당시 1대대 상황실에서 근무 중이던 교육장교 김희재 중위 정보장교 홍성선 중위는 예하부대들을 통해 낙탄 지점을 상황판에 표시했는데 낙탄 지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대대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시 15분경 1대대 대대장인 김희태 소령은 취침 중 포격 소리에 잠이 깨 상황실로 달려갔고 거기서 교육장교의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대장은 평소보다 강력한 포병 사격을 받았으나 북한군의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사태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이곳은 3중대의 책임 지역입니다. 3중대는 대대의 우측을 맡아 토끼고지에는 2소대를, 충무고지에는 1소대를, 중앙에는 3소대를 배치하였습니다. 4시 40분 3중대장은 토끼고지 좌측 전방으로부터 적 1개 소대가 접근 중인 것을 관측하고 대대장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이후 중대장은 중대본부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 이 소대가 방어 중인 토끼고지로 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중대장은 부임한 지 3일차 되는 날이었고 이날 전사에서 그런지 현재까지 그가 누구인지 관등 성명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중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놈들을 생포할 테니 잘 관측하라고 지시한 뒤 지휘 차량을 타고 3중대 본부로 출발했습니다. 니네가 꼼짝하겠어? 내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을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이때까지 김희태 소령은 북한군의 전면 남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대장이 중대본부인 자동에 도착했을 때에는 중대 벙커가 파괴되어 있었고 병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끼고지 쪽에선 폭음과 총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3중대하고는 통신망이 단절된 상황이었기에 대대장은 현장을 확인하고자 토끼고지 정상으로 걸어 올라갔고 700m가량 걸어갔을 때 고지에서 내려오는 이소대 부상자들을 마주쳤습니다. 대대장은 이소대 병력들로부터 소대는 대대 규모의 적 공격을 받았으며 이소대장 김호경 소위가 전사하였습니다. 나는 보고를 받고 그제서야 중대 대대 규모의 소규모 분쟁이 아닌 북한군의 전면 남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대장은 3중대가 적의 포병으로부터 집중 타격을 받았고 지휘자가 전사하는 등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자 대대의 예비였던 1중대를 3중대 책임지역으로 투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전통신이 대대본부, 예하 중대까지 모두 단절되어 명령을 따를 수 없었고 3소대와 1소대는 물론 대대의 좌측인 2중대 작전 상황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고 지휘 차량은 그 사이에 적의 공격으로 파괴되어 대대본부로 복귀할 수단마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지휘 수단을 모두 잃어버린 대대장은 급변하는 작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날 전투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